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싣고 두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영화나 드라마 또는 책을 읽고 나서 감명 깊게 나에게 다가오는 글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대사가 나를 울리고 어떤 책의 한 구절이 나를 울리고 노래 가사말이 눈물을 짓게 만들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 그 말들이 어떤 감정이 담아있는지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즐겁게 들던 노래가 어떨 때는 슬프게 들리는 것처럼 참 신기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 오늘 함께 그 좋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21번째 이야기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들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네,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습니다. 야, 이게 사실 저기 보컬룸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이 너무 잘 안 잡혀서 자리를 또 옮겼는데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스피커를 켰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 헤매다가 얼떨결에 켰는데 또 이렇게 세팅을 하느라고 아주 우당탕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저 뭔가 오늘 굉장히 감성 짙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되진 않네요. 아무튼 아까 하다가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잘 세팅하고, 굉장히 저 지금 이 세팅한 자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공간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만의 책상,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사무실 느낌으로 딱 이렇게 세팅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굉장히 그런 느낌이 나와서 아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의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께 포스트를 올렸었는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글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일 수가 있잖아요. 책일 수도 있는데 뭔가 영화, 아까 오프닝에 얘기했듯이 영화 대사, 그리고 드라마 대사도 좋고, 그다음에 노래 가사말도 좋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들이잖아요. 글.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이 가장 좋아하는 글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1월 1일이잖아요. 일요일에 11월 달에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원래 제가 금요일 날 킬까 했었는데 할로윈도 있고 대열이 형의 그 분장쇼를 여러분들께 더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일요일로 날짜를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포스트 사연도 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요즘 밤에 자기 전에는 항상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글들을 올려주셨나 읽어보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뭔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고 하면은 뭐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감명 깊게 들은 그런 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일기장에 내 감정을 쓴 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어찌 보면은 일기장에 쓰는 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에는 쑥스럽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일기장은 나만의 감정, 어떻게 보면 내 감정에 취해서 쓴 글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느낀 오늘 느낀 하루의 감정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쑥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만큼은 서로 그냥 이야기해주면서 그냥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위로해준다는 생각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얘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쓴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실 제가 글도 잘 못 쓰기도 하고 미천한 실력으로 쓴 글이지만 그때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도 쑥스러워하실 수 있으니 좀 이따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뭐 이런 말이 좋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말이 제일 이런 말을 듣고 위로도 됐다, 이런 얘기들을 댓글로 받을 건데, 혹여나 쑥스러워하실 수 있으니 제가 먼저 그 쑥스러움을 이겨내며 부끄럽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잘 어떤 생각으로 쓴지 모르겠지만 10월 4일에 20년도 10월 4일에 쓴 글이에요. 제가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건 거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 삶에 찌들어 때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여유가 없어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에 똑같은 하늘이라 생각하여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향한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때론 환하게 웃으면서 때론 시원한 바람으로 포근히 안아주며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하늘이 환하게 반겨준다.
생각이 많아지기도, 생각이 정리되기도,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매일 다른 모습으로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하늘이 위로한다.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있다. 네. 그냥 뭔가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하늘 사진이나 뭐 그런 달이나 하늘 사진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하고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든 이후에 문득 여러분들께도 하늘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지치고 약간 삶이 찌들어서 제가 길거리 걷다 보면 다들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계속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만 보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길을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딱히 막 이렇게 요즘 핸드폰이란 편한 전자기기도 생겼고 하니까. 근데 이 생각이 든 순간 그냥 뭐 음악만 듣고 그냥 하늘을 한번 쳐다봤는데 왠지 모르게 전 그날 힘들었었던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그때는 뭔가 저를 이해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도,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늘을 자주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하늘을 항상 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보고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하늘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하늘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깐의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빠르게 지나가는 생활 속에 자연의 시선에 뺏겨 잠시라도 쉬라는 뜻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 사는 게 정말 빠른 시간 속에, 정말 부족한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유가 없을 때에도 잠깐이라도 그냥 집에 가는 길이라도 하늘을 잠깐 보시면 조금이나마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썼던 글입니다. 네. 누나도 그날의 하늘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걸 좋아해서 하늘 자주 보는 것 같아. 사실 저도 하늘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게 2016년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순간 진짜 구름이 너무 이쁘게 많이 있었고 정말 공기도 너무 좋았을 때예요. 2016년도에 갑자기 하늘이 너무 이뻤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면은 데뷔하기 전이니까 연습생 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지하철역을 내려서 걸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불광천을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 되게 예쁜 하늘들이 항상 있었어서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 하늘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너무 저에게는
포근한 위로가 됐던 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너네 때문에 하늘 사진 찍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이 좀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 하루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하늘은 그 하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루에만 있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 남겨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윤경이 생일이에요. 안 그래도 그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들었어요. 윤경이 생일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직접 축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나마 축하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경아 생일 축하한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주빗밤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무나. 아직 많이 남았네. 9시 반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생일 축하한다. 로켓펀치의 윤경이가 오늘 생일이래요. 사실 생일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아도 마땅한, 부족한, 모자란 하루인 것 같아요. 진짜 생일날 저는 사실 니스들이 너무 많이 축하해줬어서 너무 감사한데, 가끔 그냥 기분 좋잖아요. 축하한다고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윤경아 생일 축하해. 축하한다. 내 생일은 언제였더라? 7월달이었지. 그래. 아무튼 11월 1일 오늘의 하늘도 제가 남겨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남겨놓지 못했네요. 사실 오늘 잠깐 뽀글이를 봤거든요. 뽀글이 잠깐 봤는데 뽀글이는 남겨놨어요. 너무 귀엽죠? 아무튼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야기 많이 흘러갔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포스트에 남겨주신 사연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글, 제가 이거를 오늘은 뭐야? 누가 왔나? 놀래라. 놀래라.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몇 개 캡처를 했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뭔가 하나하나 캡처를 하고, 제가 사실 대본을 써요. 제가 혼자 시작하기 전에 대본을 쓰면서 시작하는데, 사연들을 항상 3-4개 정도 읽어드렸을 때는 그 대본에 사연을 제가 첨부해놓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짧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것도 있고, 많이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많이 댓글들을 캡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과추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사랑이라 부르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왜 실패라고 부르냐? 라는 글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읽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뭐 헤어진 사랑들도 뭐 첫사랑, 이제 전사랑이라고 그러나? 전사랑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왜 실패라고 불리냐 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실패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고민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고 뭔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도전이 어려운 이유가 실패를 걱정해서잖아요.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하면 정말 두렵지도 않아요. 근데 실패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좀 뭔가 두려워하지 않나, 도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는 하나의 꿈으로,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으로, 나의 꿈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전은 그 과정인 거지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실패를 하면서도 많은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또 실패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해온 게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김진희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 홍주찬이라는 세 글자. 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거 보고 웃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저라는 홍주찬이라는 이름을, 저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고 지칭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는 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완벽이지. 감사합니다. 오, 센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댓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캐릭터가 그랬어요.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어딘가 모자라거나 넘치지.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여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지. 다시 리셋해서 모든 걸 되돌려 놓고 늦은 만큼 열심히 만회해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심이 많고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게 있으면 흠을 찾아내려고 하죠. 종합해서 제 생각대로 해석해보면 세상에는 완벽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조금만 완벽해 보여도 질투가 나고 의심이 많아서 흠을 찾으려고 하죠. 세상엔 완벽이란 없기에 흠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며칠 전에 이 내용들을 동현이 형에게 개인 메일로 보냈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골든차일드 화이팅! 항상 형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게 존재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완벽함이란 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완벽하게 노래를 잘 부르고 완벽하게 춤을 추고, 뭐 완벽이란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정말 완벽함이 있다는 거는, 완벽하다는 건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재미없잖아요. 완벽하면 좀 어느 정도 흠이 있고 어느 정도 실수도 해야 좀 메꿔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언제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만족하는 순간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면, 맞아요, 댓글도 있었는데 완벽하면 피곤해요. 완벽이란 거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멈추지 않는 게, 잠깐 쉬어도, 아까 도망가자에서도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도망가서 푹 쉬다가 다시 돌아오자 라는 말이잖아요. 돌아와서 씩씩하게 잘 이겨내보자 라는 가사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고 가슴에 와닿아서 가끔 쉬어도 돼요. 가끔 쉬어도 되는데 뭐 계속 멈추지 않고 잘 이겨내가고 잘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댓글에 포스트를 자주 보러 갈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저도 이 포스트 글은 정말 자주 보러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전에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윤가희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힘이 되는 글. 너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의 돌멩이로 살지 말고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의 다이아몬드로 살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드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두 다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나랑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여서 돌멩이가 되지 말고 분명히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그 사람들의 다이아몬드가 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에게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항상 너무 신경 써서 나를 깎아내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의 분위기인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짱구님이 우리 짱구가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저도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길 바라고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길 바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면 당연히 저야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그러긴 힘들잖아요. 정말 여기에 있던 말처럼 지나친 기대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더 믿고 가는 게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어디 아프냐고요? 저 어디 안 아픈데요? 완전 멀쩡해요. 자, 다음 글 또 읽어볼게요. 지니신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단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불행한 시간도 있었어. 그 모든 시간을 살아내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란다. 네.
뭔가 되게 그냥 뭔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불행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건 뭐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본연의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시련도 있고 많이 아파 본 사람이 극복하는 법도 알고 이겨내는 법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자면 아니야 모든 면에서 예를 들자면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크는 것처럼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크는 거고 또 많이 힘들고 아파봐야 이겨내는 법을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귀들이 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고요. 사실 저도 진짜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원래 사연을 3-4개 정도만 항상 그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번 거는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론 다 못 읽어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많이 준비해봤어요. 맞아요. 이 넘어지는 법도 알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탄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넘어져 봤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저는 무릎에 흉터가 진짜 많아요. 많이 다쳤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팔꿈치 보면 굉장히 흉터도 많고 저는 좀 뭔가 자전거 타면서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해야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안 넘어진다기보다 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걸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낙법도 배워야 안 아픈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낙법도 배워야지 안 아픈 거지 그냥 넘어지면은 손이 먼저 가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살살 맞아요. 살살 타야 되는데 운동하다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잖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도 한다고. 맞아요. 사실 도전이 없으면 과정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찬이 꼭 건강해요. 저는 건강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 같이 건강하자고. 시간이 약이다란 말이 있는데 좋으면서도 싫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야 상처도 아물고 시간이 지나야 무뎌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너무 싫고 너무 야속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야 좀 무뎌지고 좀 괜찮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그래. 맞아요, 좀 그래. 좀 그런데 맞는 말이야. 지나고 나면 느끼게 되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뭐 마냥 시간에게만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해결 안 되겠죠. 그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더 빨리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김소정님께서 보내주신 시예요. 이번엔 시인데 양광모 작가님의 시인가봐요.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한다.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시의 한 구절인가 봐요. 읽어드릴게요. 비 좀 맞으면 어때? 햇볕에 옷을 말리면 되지. 길 가다 넘어지면 좀 어때?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지. 사랑했던 사람 떠나면 좀 어때? 가슴 좀 아프면 되지. 살아가는 일이 좀 슬프면 어때? 눈물 좀 흘리면 되지. 어차피 울며 태어났잖아. 기쁠 때는 좀 활짝 웃어. 슬플 때는 좀 실컷 울어. 누가 뭐라 하면 좀 어때?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잖아. 저는 이거를 이걸 캡처한 이후로 한 10번 정도 더 본 것 같아요. 정말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글인 것 같아요. 어디서 좀 많이 울컥하냐면 살아가는 일이 좀 슬프면 어때? 눈물 좀 흘리면 되지. 어차피 울며 태어났잖아. 기쁠 때는 좀 활짝 웃어. 마음 아프죠? 맞는 것 같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뭔가 되게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가 보이는 글들이 다 이런 글들이었나 봐요. 좀 마음이 아픈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꾸며 나가야 되는 내 자신인 거고, 정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감정을 속이면서 감정까지 속여가면서 나를 속이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뭔가 솔직해질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는. 항상 누구에게나 솔직할 수는 없는 법이긴 한데, 내 자신한테는 솔직해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슬퍼. 참으면 무뎌지긴 하겠죠. 무뎌지긴 하고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참으면 응어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 슬픔이 무뎌진다고 해서 다음 슬픔이 다가왔을 때는 그 무뎌진 슬픔과 함께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땐 충분히 힘들고 또 최선을 다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랑 드라마를 자주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한 드라마를 보다가 저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에 한번 불러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너무 그냥 가만히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한 글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조봉래 배우님의 울어도 돼라는 곡인데, 딴따라라는 드라마의 OST라고 하더라고요. 울어도 돼라는 노래를 듣고 또 사연도 소개하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 힘들어도 좋아.
언제나 내가 널 안아줄게. 소리내 울어도 돼. 더 크게 널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더 크게 울어도 돼. 마음껏 날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아마 기억하겠지. 함께한 수많은 사진들 속 그 안에 웃고 있는 그때처럼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너. 작은 두 손을 나 놓지 않아. 더는 참기 힘들어도 좋아. 언제나 내가 널 안아줄게. 소리내 울어도 돼. 더 크게 널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찬바람이 불어도 거센 파도 몰아쳐도 지금처럼 너만 있다면 꿈꿀 수 있어. 오직 너만 언제까지나 사랑해. 소리내 울어도 돼. 더 크게 널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더 크게 울어도 돼. 마음껏 날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사랑이 내게 말해. 이런 곡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노래를 처음 들을 때 좀 뭔가 전 그때 별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감정에 솔직해져 봅시다. 감정에 솔직하게 그냥 이 노래처럼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어느 해보다 더 빠르게 지나고 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간들로 이제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는 항상 해야 되잖아요. 올해도 마무리는 굉장히 잘 할 거고,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이 빠르게 지나간 시간을 어쩔 수 없지만 11월 달에 처음 하루니까 오늘 한번 제 감정도 솔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솔직하게 꺼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노래 부르신 분이 조봉래라는 배우님이세요. 근데 제가 진짜 생각을
해봤던 이유가 조봉래 배우님께서 세시봉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송창식 선생님의 역할로 나오셨었는데 노래 정말 잘하시잖아요.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 그때 아마 저희 아버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을 거예요.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그때부터 그 영화를 보고 기타라는 거를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옛날 포크송, 어떻게 보면은 8, 90년도의 음악 또 그때부터 뭔가 많이 찾아 듣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턴테이블 LP를 모았던 이유도 그 영화를 보고 나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전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봐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긴 한데, 정말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제가 뭐 옛날 기억들은 왜곡이 될 수 있고 많이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다시 회상해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동묘에 가서 LP도 구경도 해보고 기타도 그때부터 연습했던 것 같고, 그때 송창식 선생님 노래도 많이 듣고, 그때 좀 많이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인생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다음번에부터는 여러분들께 인생 영화 뭐냐고 여쭤보시면 세시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때 이게 15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때 그 배우 정우 선배님도 나오셨었고, 김윤석 선배님도 나오셨고, 한효주 선배님이랑 김희애 선배님, 진구 선배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강하늘 선배님도 나오셨었고, 그때 이 조봉래 배우님도, 이 선배님도 나오셨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영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 찾아보니까 또 들었던 노래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한번 볼게요. 한번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랑은 지금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영감이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갈팡질팡했던 마음이 갈피가 잡히고 진정되었어 덕분이야 하셨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 걸 뿐, 제가 큰 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이 되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죠. 지금부터는 포스트에 적힌 댓글들을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좀 늦게 보내신 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실 수 있을까봐, 가장 최근에 보내신 분들이 제가 이거를 올리고 나서부터 엊그제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금요일 전까지 제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선택을 했었는데 또 토요일날이나 오늘 써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2분 전에 우리 이나연님께서 적어주신 댓글이에요. 오빠, 저는 개인적으로 종현님의 하루의 끝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듣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힘든 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빠는 혹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노래가 있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울어도 돼라는 노래를, 조봉래 배우님께서 부르신 울어도 돼라는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힐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많이 듣는 노래이고, 또 이소라 선배님의 트랙 라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노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43분 전에 글을 적어주신 빛나는 홍주차님께서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 이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엄청 힘들 때 누구나 고맙다, 수고했다고 듣고 싶겠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도 스스로 잘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면 내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찬디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오늘을 버텨줘서 고맙고 수고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버틴다. 제가 또 이 타이밍에서 제가 쓴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버틴다라는 얘기가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픈 얘기이기도 해요. 버틴다. 어쩔 수 없이 버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제가 쓴 글 중에 딱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볼 이유가 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버틴다라는 내용의 글인데 다 소개해드려서 딱 적당하네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버틴다. 수많은 힘듦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파도와 함께 밀려오듯이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플 때가 있다. 하지만 버텨라. 정말 어렵기도 하고 무책임하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말이다. 버틴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단단해질 때까지 다시 일어선다. 강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간혹 흔들려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충분히 아파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라. 정말 누군가에겐 쓰라린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이란 게 정말 내 마음처럼 흘러가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미래를 모르기에 재미있는 세상인 것 같다. 끝을 알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끝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장 1초 후에 내 모습도 알 수 없다. 정말 끔찍하게 어려운 말이지만 버텨라. 그런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버티고 또 버텨라. 힘든 거 모두가 알아줄 순 없지만 그럴 땐 내가 나를 보살펴라.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면 그 끝에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추억으로 변한다. 시간은 그런 거 같다. 흐르는 대로 흘러간 대로 다 추억이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흐르면 모두가 추억이다. 회상하기 싫은 추억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 이 순간을 잘 버티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때는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 10월 11일. 제가 10월달에 뭔 일이 있었나?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나 활동 중이었는데. 나 이때 굉장히 힘들었대. 굉장히 행복했는데. 힘들지 않았는데. 아무튼 버틴다라는 말을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갑자기 떠오른 것 같아요. 버틴다. 어떤 분이 버틴다.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면서 살아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버틴다는 게 마냥 슬프고 마음 아픈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 버티고 어떻게든 버티고 다시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그때 힘들었나 우리 주자. 전 정말 행복했던 첫 주였는데 활동 첫 주 때 저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그때 인기가요였을 날이잖아. 몇 시에 적었지 내가? 오후 9시에 적었네. 제가 활동 첫 주 때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았지?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춤이랑 노래 부르는 게 조금 제가 버거워가지고 힘들었던 그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와 춤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와 그래서 좀 그거 체력적으로 힘든 거 말고는 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루를 버틴다라는 얘기가 저는 옛날에는 나쁘다기보다 좀 마음이 아픈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버틴다. 위태위태하다는 거잖아요. 버틴다라는 게. 근데 문득 또 다시 생각해보면 버틴다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만 버티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버티는 거니까. 정말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지나가줘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버틴다는 말은 좀 안쓰러운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그쵸? 버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버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도 갑자기 버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감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힘이고 용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대단하신 거죠. 좀 슬프네요. 그쵸? 조금 저도 슬펐어요. 맞아요.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버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다행이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버틸 거야 이런다기보다 잘 지나간다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내 버팀목은 골차. 사실 어떤 걸 보면서 하루가 행복해지고 버틸 수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저희 팀이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저의 목표고 힘들었던 하루들을 저희를 보시고 그래도 웃음이 날 수 있는 하루가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저희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일인 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죠. 우리 주찬이 뜨거운 사람이다. 그쵸?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는 거 버티는 것도 고역이랍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요즘 제가 계속 영상통화로나 아니면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만날 수 있는데 가끔이 아니라 매번 그립더라고요. 같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안 들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한 것도 오래됐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항상 지나고 나면 그리워져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너무 좋았지만 이만큼 소중함을 잘 몰랐으니까 물론 소중했지만 이만큼의 소중함을 잘 몰랐으니까 없어 보면 알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그 드라이브 인 커넥트 그걸 했잖아요. 그 코미페 했잖아요.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하고 노래하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저 그날 몸이 부서져라 춤을 췄습니다. 노래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어제 달이 너무 이쁘게 떠가지고
이 내가 보는 이 시야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훅 들어와 마지막에 달을 가리켰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엔딩 때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가리켰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뻤거든요. 주찬이 버티면 치킨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저 그날 그거 안 했어요. 치킨 안 먹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달이었구나. 맞아요. 달을 저도 모르게 달을 가리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보였고 너무 예뻤고 너무 동그랬어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싶었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지금 보내주신 댓글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들도 뭔가 되게 그 하루의 마무리, 하루에 나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물론 저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소개를 해주는 거지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와이파이는 끊겨도 주찬이는 봐야지 님께서 11분 전에 보내주신 댓글이에요. 모든 사람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훌륭한 예술가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어. 나는 라따뚜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죠. 그 영화의 한 구절인가 봐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알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 훌륭한 예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따뚜이 오랜만이죠. 진짜 저 라따뚜이 진짜 재밌게 봤는데. 라따뚜이 진짜 재밌었어. 주째랑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사실 그 술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 술 기운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술을 마시면 술술술 나오고. 그래서 술인가? 그래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이랑도 정말 술을 마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 것도 있는데, 술을 마시면 평소에 못했던 주제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다 이런 감정들을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이런 게 힘들었다 이런 것도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자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과음하지 마시고 항상 술 마시면 간땡이가 부어서 가능. 그런 건가요? 맞는 것 같아.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맞아요.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지나친 음주만 하지 않으면, 술 얘기하니까 마시고 싶잖아. 그런가? 내일 월요일이니까 조금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술 마시면 평소 오글거렸던 못했던 말도 하게 되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술자리가 굉장히 흥이 나는 술자리면은 정말 재밌게 놀겠죠? 근데 만약에 또 좀 뭔가 감성적인 그런 자리가 된다면 또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난 벌써 맥주 깠다. 아, 좋아요. 사실 저는 그 내가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한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미성년자인가? 미성년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 술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는 게 일단 술이란 게 그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 분들은 네, 성인이 되면 마음껏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될 때가 있으니까 참으세요. 미자는 콜라 깝니다. 에이, 콜라 드세요. 콜라. 그 성인이 되면 마시기 싫어도 마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술은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거예요. 나는 요구르트 깠어. 요구르트도 좋죠. 네. 술은 몸에 안 좋아요. 맞아요. 술은 과음하면 좋지 않죠. 과음하면 좋지 않아요. 나는 성인이지만 술 맛없어서 안 마시는데. 맞아요. 동현이도 그러잖아요. 근데 술이 맛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쓰잖아요. 마시기 싫은데 왜 마셔요? 뭔가 그 상황이 마셔야 될 때가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술이 달 때가 있어. 그때 조심해야 돼. 술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못 마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드시겠죠. 이게 속에서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술 없이도 술 마신 것처럼 놀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술 텐션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정말 텐션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그 음주 얘기는 그만하죠. 미성년자 친구들도 있으니. 근데 10시 반밖에 안 됐구나. 미성년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뿐인데 오빠 벌크업 중이야? 저 벌크업은 안 해요.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펌필업이라는 안무가 너무 격렬해서 체력적으로 너무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운동을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팠잖아요. 다쳤잖아요. 다친 상황에서 이제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왕 운동한 김에 좀 뭔가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03년생이 애기인가요? 애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다들 비웃으실 텐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3년도에 저는 4살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굉장히 어린 건데, 나도 정말 어린 건데, 진짜. 근데 그 뭔가 체감상 99년생이랑 이제 1999년생이라는 거랑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는 거랑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저는 그 제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큰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3년생, 05년생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하는데, 모두들 저한테 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보민이까지는 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민이는 2000년생은 좀 뭔가 느낌이 있긴 있는데 보민이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는 주찬이도 얘기. 아까 맞죠? 근데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하면 좀 뭔가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저 99년생이에요. 그러면 너가 99년생 내가 99년대 뭐였지? 나 대학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09년생 봐봐요. 09년도에 2009년도에 저는 다 기억나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05년생, 그러니까 로켓펀치의 다현이도 이제 고1인가? 05년생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기 주찬 어린이 조용히 하세요. 사실 저도 좀 뭔가 깜짝 놀래요. 근데 이상하게 성인 된 뒤부터 아가 취급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아가 04도 애기야? 다 애기죠. 진짜 다 애기죠. 96년생도 애기라고 해줄래. 아 근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뭔가 되게 그러니까 뭐 대열이 형이 저를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약간 그런 느낌? 나이 얘기하지 말자. 누나 조금 슬프다. 아,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 약간 저희 뭐 친누나도 있기도 하고, 저는 지금 형들이랑도 같이 지내고, 전 형 누나가 더 편해요. 저보다 형 누나들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생들이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저보다 형 누나들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사실 이게 라디오 포맷인데 가끔 이렇게 다른 데 갔다가 올 때가 있단 말이지. 아무튼 이번에 또 포스트에서 댓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히든트랙의 코너를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핫한 코너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주비밤의 코너인데, 히든트랙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 히든트랙이라는 코너는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시는 곡들을 제가 짧게라도 아는 한 소절 불러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댓글로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물을 한 잔 떠오도록 할게요. 이제 노래도 불러야 하니.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떤 노래로
자, 규현 선배님의 내 맘이 움찔했던 순간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맘을 담아내야 그대에게 전해질까?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려서 똑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나의 맘이 부담이 돼 그대가 달아날까봐. 함께 있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그댈 향한 마음에 이젠 말을 하고 싶죠.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보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그댄 아마 모르겠죠. 나의 이런 마음들을 요동치는 소리까지도 꼭 숨겼으니까. 난 아직도 많이 겁이 나지만 이제는 용기 내볼게요.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보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곁에 있는 지금도 행복해. 여태껏 아껴뒀던 말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혹시 그대도 나와 같이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네,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목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노래를 먼저 불러드릴까? 오랜만에 정승환님의 보통의 하루 듣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무리하지마 주찬아 너가 하고 싶은 만큼 해.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보통의 하루 오랜만에 보통의 하루 들려드릴게요.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자,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깜짝이야. 또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하냐면 뽀로로의 바나나 차차? 그게 뭐죠?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뽀로로로로. 많은 곡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뭔가 안 들려드린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는. 근데 뭐 매번 제가 항상 불러드리는 노래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나봐요. 어쩔 수 없이. 그 나윤권 선배님의 신청곡이 진짜 많았어요. 한번 불러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나윤권 선배님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윤권 선배님의 If Only라는 노래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한번 다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인스타에다 부르는 거라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내 입술이 그 이름 부를 때 불러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 나는 생각해봐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대 눈빛 읽었다면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곁에 두고도 숨인 줄 알아서 그저 편히 쉴 수 있는 널 안아줬다면 그때 널 혼자 두지 않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If Only라는 노래예요. 나영권 선배님의 노래 중에 정말 많은 노래들을 연습했는데, 왜냐면 뭔가 제 워너비의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일단 미성의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들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음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방금도 좀 많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더 막 꽥꽥대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이 노래는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연습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웹툰 바른연애 길잡이의 OST죠. 이 노래를 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불러볼 수 있는 대로 다 불러볼게요. 나 이거 근데 앞에 잘 안 불러봐서 모르겠는데. 두 눈을 감으면 쉽게 그려지는 밤하늘, 빛나던 우리만의 별들, 네가 그리워서 손을 뻗어본다. 한 걸음만 가면 네가 서 있기를, 아무 말 못했던 그날의 순간을 오늘이 돼서야 후회가 밀려와. 슬픈 날보다 웃는 게 더 많았는데, 생각을 할수록 허전하기만 해. 우리 장난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루를 보냈던, 잊을 수가 없는 예쁜 기억. 누군가에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너무 아파와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2절 잊으려 애쓰면 더 가까워지고, 지나간 바람은 널 데려오는데, 나쁜 추억들로 하루를 지내보아도 그마저도 결국 네 생각이니까. 우리 장난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루를 보냈던, 잊을 수가 없는 예쁜 기억. 누군가에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너무 아파와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많이 보고 싶고 매일 그리워도 다시는 널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래, 이미 어긋나 버린 사랑 지울 리 없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었나봐. 누군가에 짜여진 영화
것처럼 우리 마지막이 조금 서러워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실 제가 이 노래 처음 그 나오기 전에 티저 영상 그 뜰 때부터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보다 진짜 더 큰 노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온 게 오늘이 처음이긴 한데 역시 좋네요. 또 어떤 노래를? 와, 오늘 제가 봤을 땐 2시간 채울 것 같은데. 오랜만에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리미. 아, 여기 있다. 제가 이 노래도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뭐였더라?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더운 날엔 바람이 될게. 잠이 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네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줄게. 갑작스러운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Mar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나의 남은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결혼할 때 축가로 축가 괜찮은데? 축가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누군가의 축가를 불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 로망은 있어요. 누군가의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제 노래로 그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한 번쯤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또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순간 댓글 보고 이렇게 동네 불러달라고요? 제가 김현철 선배님의 동네. 그러고 보면 제가 김현철 선배님 노래 여러 개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 이거 이 MR밖에 없네요. 그래 이거지. 이 느낌인데. 예.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때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리는 비 짧지 않은 수해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리는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이 노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축제라고 해야 되나? 축제 같은 데서 불렀었어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건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이거 응답하라에 아마 나왔을걸요? 1988 그 멜빵 입고 했던 그거지? 네, 맞습니다. 멜빵을 입고 제가 해버렸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청소?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난 오늘도 내 침대 위 한편에서 자줘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 네 방 안에 그 모든 건 다 두 개씩이죠. 함께했던 찻잔부터 욕실의 칫솔까지도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난 힘들죠. 오늘도 그 흔적들을 지워볼까 하루를 보냈죠. 결국 그대로인데 그렇죠. 내 눈에 고인 눈물 하나 지우지 못해 자꾸 흘려버리는 나인걸요. 청소. 이것도 저 고등학교 때 하긴 고등학교 때 노래를 부르는
학교를 갔으니 노래를 많이 불렀겠죠. 청소라는 노래였습니다. 주찬이 나비 무덤 알아? 나비 무덤 하면 또 이거 여기 있다. 인스트루먼트. Standing beside you as you sit, as you sit on my trace. Close the door,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제발 날 불러봐요. 아무 말도 안 할 거란 걸 알아. 그렇게 못할 것도 알아. 하지만 너 무슨 말을 할까봐 귀를 열고서 아직 너의 집을 서성거리죠. 아마도 예전처럼 날 보며 웃을 네 생각에 자꾸 잊게 되어가는 나. 나는 너를 못 봐도 난 너와 아직 있는데 네 생각 이렇게 난 네 앞에 앉아있어. 세월을 흘러가면서 난 자꾸 지워지겠지. 이젠 견디기 너를 잊는 나를 용서해. 이거를 연습생 때 많이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 많은 곡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크러쉬 선배님이다. 아빠 오랜만에 불러보는구만요. 자, 렛츠고. 빠르란. 광고입니다. 와, 벌써 11시가 다 됐네요. 오케이, 렛츠고. Yeah. 에이. 요. 요. 예예. 요요.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걸
내 맘을 의심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미안하단 말이 입에 붙었어 미안해 슬쩍 말을 꺼내보지만 눈치밥에 체한 난 몸살 날라 그래 오늘은 이래저래 늦었어 쓸데없이 핑계만 늘어놓고서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날 말해줘 너에게 난 아빠 내가 바빠서 네 맘 아파서 나빠 내가 나빠 널 바래다주는 길은 괜히 딴청을 피고 네 손 잡으려고 해도 나 좀 봐달라고 뗐어도 초라한 나에겐 온 세상이 너인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또 미안하단 말만 되뇌보지만 실망 가득한 표정엔 발걸음은 더 느려져 내 마음 바득바득 긁어놓고서 난 너니까 펴 진짜 이기적이야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날 말해줘 너에게 나 나빠 나빠 내가 나빠 내가 바빠서 네 맘 아파서 나빠 예 나빠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부른다. 탈진!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 오늘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이 진짜 많네. 이게 있을까? 이거 오랜만에 듣는 거라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푹 주저앉아 꿰매고 있어. 이미 시작했나? 한 번 하고 들어가나? 푹 주저앉아 14초. 오케이. 여기서부터지. 오케이. 뭐야? 푹 주저앉아 꿰매고 있어 너덜너덜해진 나의 상처를 어떻든 가야 하지 쉴 수 없는 길 위에 있잖아 힘이 넘쳤던 그때쯤 뭐지? 날 따라줬던 눈동자 이제 달라진 걱정감 내 눈빛 몰래 한 땀 한 땀 상처를
좀만 아물면 좀 숨만 돌리면 날 그때처럼 믿어줘. 잠시 감은 나의 두 눈을 tonight.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Tell me what I have to do. Starry Night? 나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으면 중단하겠습니다. 무심코 옮긴 내 발걸음 익숙한 계절의 냄새가 너를 담아 우연이라도 마주칠까 거리를 둘러봐 잘 지내는지 널 추억하는 밤 혹시 너도 날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 함께 듣고 부르던 이 노래를 기억하는지 우연이라도 듣게 되면 날 떠올리는지 우리 함께 걷고 거닐던 그대로 Starry night, starry night 우리 함께 걷던 그 밤을 난 기억해요 기억하죠 한참을 서성이다 먼저 날 찾진 않을까 그때도 우릴 비추던 별이 빛나는 밤에 근데 이거 조금 힘든 느낌? 아 이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거 듣고 저랑 잘 어울렸나요? 잘 어울렸다면 다행인 거거든요. 어떤 노래를 또 회승이 형의 노래 옥탑방을 신청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회승이 형은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겼어 단한 번에 달빛을 내 눈에 담았어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그때 따는 해도 I'm the star yeah. 크지 않을게 저 달이 외롭지 않게 해줘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었어 저녁 노을이 진 옥상에 걸터 앉아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스타일 yeah. 네가 내어주고 밝게 빛나줘 아주 어떻게 노래 이렇게 하죠? So it's all day
want some more. Baby, it's hard to believe. 저녁 노을이지 옥상에 걸터 앉아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괜찮아 네가 내어주고 밝게 빛나줘. 진짜 이런 표현 좀 하면 좀 그렇긴 하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유 말이 안 나온다. 또 이 노래도 들어줘야죠 또. 거짓말 같은 너, 거지 같은 기억, 이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따라라단딴딴 따라라단딴딴. 그리워하길 바래요. 이 노래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노래 진짜. 새하얀 꽃잎의 대제 속에서 난 또 crazy. 너를 죽도록 너를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내 밤이 늦었어요. 못한 말들 있어서 왔네요. 맨정신에 나의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 맘은 왜 자꾸 너무 채워진 너의 눈빛 파래진 붉은 빛이 네가 뭐라도 간에 아무 상관없고 내 꿈속에 한 송이 데이지. 난 그 사랑이 데이지.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그 속에서 난 또 crazy. 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죠. 사랑 데이지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너의 말투 또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2시간 했네. 마음은 없니. 네가 난 전 정말 생각해보면 뮤지컬 할 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랑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호 형님, 성근이 형님, 지철이 형, 승현이 형까지 모두 같은 마음을 내게 머물게 하고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우리 남자가 내게 말했어. 내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우리 남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자, 이제 몇 곡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그래도 이게 시티팝 제가 요즘 빠진 노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원곡 말고 이걸로 갑시다. 이거를 제가 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로 원곡을 알았으니까. 근데 진짜 원곡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헤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의 얼굴이 말이 아냐 말해봐 왜 그래 나쁜 일인 거야 나랑 눈도 맞추지 못해 지금 너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요 원하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나 원곡 버전 가사를 하고 있네.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왜 그래 자는 거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알겠니 이걸 한국어로 하셨네.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이거 브리지까지 불러야 된다고요? 안 하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브리지인가? 이젠 고개 들고 내 얼굴 좀 봐 언제까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뭐야? 정해진 엔딩이라면 네가 결말을 맺어 화면에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왜 나 없는 거야 편곡이 돼 있네. 요즘 저는 이 원곡을 듣거든요. 아우!
있어서 김현철 선배님의 왜 그래라는 노래입니다. 약간 예. 왜 그래 나쁜 일인 거야 와 편안해지지 않나요 이게? 주지 못해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예. 오. 어려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뭐 방금 보컬 플레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대학생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를 하신 거를 먼저 알게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김현철 선배님의 노래는 제 취향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곡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는 끝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정승환 선배님의 우주선. Let's go. 잠이 참 오질 않던 밤 끝이 없을 걸 알지만 나는 먼 여행을 시작했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향기도 없는 곳 빛이 돼줘요 아득히 꿈처럼 보이던 수많은 추억이 스쳐가네요 익숙했던 궤도 밖으로 까만 저편 너머로 뒤돌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우주선이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정승환 선배님의 우주선이라는 노래입니다. 마치 흘러가는 바람처럼 뭐 매번 부르는 곡이지만 그때마다의 그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부르는
보고 싶다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잘 자라고 했어. 잘 참아왔던 눈물이 드디어 흐르고 말았어.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렇게 힘든가 봐. 대단하진 않지만 행복만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흘러가는 바람처럼 넌 영원히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아. 나의 5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넌 흘러가겠지 저 어디론가 멀리 저 멀리. 마치 흘러가는 바람처럼 둥타 두둥투타. 자, 마지막 곡으로 제가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지만 그래도 아까 저희 우리 부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틀어놓고. 그래 많이 아팠겠지. 닿아버릴 내 심장처럼 이젠 다 알아. 참아둔 눈물 애써 감추려 하는 너의 힘들게 서 있던 순간조차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너. 작은 2 손을 나 놓지 않아. 더는 참기 힘들어도 좋아. 언제나 내가 널 안아줄게. 소리내 울어도 돼. 더 크게 널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요. 더 크게 울어도 돼. 마음껏 날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요. 기억하겠지. 함께한 수많은 사진들 속 그 안에 웃고 있는 그때처럼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너. 작은 2 손을 나 놓지 않아. 더는 참기 힘들어도 좋아. 언제나 내가 널 안아줄게. 소리내 울어도 돼. 더 크게 널 위해 울어도 돼. 슬픈 눈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찬바람이 불어도 거센 파도 몰아쳐도 지금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꿈 같은 사랑이 내게 말해 사랑이 내게 말해. 자, 히든 트랙으로 거의 1시간 동안 노래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감성적이게 가려고 했지만 매번 그랬듯이 저에겐 뭐 감성적인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으니 자, 오늘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근데 금 마무리죠. 정말 저도 뭔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마음껏 노래 부르고 사실 제가 히든 트랙이라는 코너를 만든 이유도 그냥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저 혼자 막 노래 부르는 거를 같이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코너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 내 노래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서 뭐 제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만들었던 코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는 하루였기를 바라고 정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광염소나타 뮤지컬을 할 때 하루에 2번 공연, 2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공연, 낮 공연을 끝내고 이제 주호 형님이랑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람을 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 유니플렉스가 일단 지하에 있고 너무 답답하니까 옥상 가서 바람을 쐈는데 정말 너무 이뻤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나요. 제가 같이 이렇게 밑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와 정말 평화롭네요 제가 이랬는데 그때 주호 형님이 모두들 평화로워 보이지 모두 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와 저 그때 진짜 2회 공연 때 감정 몰입을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모두들 평화로워 보이지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요즘에 그래도 오늘 하나의 쉼터 같은 하나의 벤치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이번 연도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우리 함께 건강하게 파이팅 있게 보내자고요. 아무튼 오늘 2시간 20분가량 고생 정말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아픈 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시간도 늦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안전한 귀가 해주세요. 지금 밖에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은 항상 참고 있는 거라서 요즘 넌 어때? 네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지 궁금해. 요즘 내가 어떤 표정을
될지 몰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남아있는 것 저도 들어가 볼게요. 요즘